네이버. 정말 뭐랄까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서비스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단순 검색 회사가 아니라 AI, 커머스, 콘텐츠, 와 정말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네이버가 그리는 큰 그림이 뭔지, 그 핵심 사업부터 최신 이슈까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사업 구조를 보면 크게 한 5가지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역시 그 서치 플랫폼이죠. 검색 광고랑 디스플레이 광고. 아, 그렇죠. 네이버 하면 일단 검색이니까요. 네, 전체 매출에서 한 36% 정도 차지하니까 이게 핵심 캐시카우고요. 특히 이제 2023년부터는 AI 기술을 써서 사용자들 관심사에 딱 맞는 광고를 PD 형태로 보여주기도 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좀 강화하고 있죠. 근데 최근 성장세는 예전만 못하다 이런 평가도 좀 있긴 합니다. 아, 검색 광고 성장은 약간 주춤한데 대신 커머스 쪽이 정말 무섭게 크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매출 비중도 벌써 29%까지 올라왔네요. 맞습니다. 커머스는 네이버 성장의 정말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물건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들이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 스토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파는 쇼핑 라이브. 이것도 활발하고요. 네네. 또 요즘 많이 쓰는 크림이나 해외의 포시마크 같은 개인 간 거래, C2C 플랫폼 강화하는 게 눈에 띄죠. 아, C2C가 중요해지는군요. 그렇죠. 배송 때문에 CJ 대한통운 같은 물류회사랑 협력도 하고 멤버십 혜택으로는 넷플릭스나 MS 오피스 같은 외부 서비스까지 끌어들였어요. 덕분에 이제 25년 2분기 실적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20% 가까이 성장했어요. 이게 쿠팡 성장률보다 높습니다. 아, 쿠팡보다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네이버페이, 핀테크 쪽도 빼놓을 수 없죠.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쓰니까요. 매출 비중이 한 14% 정도군요. 네, 네이버페이가 단순 결제만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 쌓아주고 후불 결제 서비스도 내놓고 하면서 생태계를 넓히고 있어요. 특히 그 온라인 쇼핑몰 사장님들, SM이라고 하죠. 이분들 위한 빠른 정산 서비스나 대출 서비스 같은 것도 제공하면서 금융 플랫폼 역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 판매자 지원까지 하는군요. 네, 25년 2분기 결제액만 해도 20조 원이 넘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한 18% 이상 늘어난 수치죠. 20조. 어마어마하네요.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주목받는 건 역시 컨텐츠, 특히 웹툰 같아요. 그렇죠. 매출 비중도 16%면 꽤 크고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이제 글로벌 1위 스토리테크 플랫폼이라고 봐야죠. 전 세계 170개국 이상에서 1억 7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매달 보고 있으니까요. 1억 7천만. 와. 단순히 웹툰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인기 작품은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잖아요. 그런 IP 비즈니스로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4년 6월에는 미국 본사가 나스닥에 상장했죠? 아, 맞아요. 상장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 속도를 내고 있고 디즈니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랑 파트너십도 맺고요.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부문. 이건 아직 매출 비중은 4.5%로 작지만 뭔가 네이버의 미래 기술이 다 모여있는 느낌이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네이버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클라우드 서버나 AI, 업무용 솔루션 같은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핵심은 그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X입니다. 하이퍼클로바 X. 네, 이걸 기반으로 기업별로 딱 맞는 AI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거죠. 대표적인 성과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1억 달러 규모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 수주한 거. 와, 1억 달러요? 디지털 트윈이 뭔가요? 그게 현실 도시를 가상 공간에 그냥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도시계획 세우고 교통 예측하고 이런 데 쓰는 첨단 기술이죠. 이야, 정말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네요. 그럼 신사업이나 R&D 투자 방향도 역시 AI랑 글로벌 확장 이쪽에 맞춰져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생성형 AI 쪽에서는 여러분도 써보셨을 수 있는데 챗봇 클로바 X나 새로운 AI 검색 서비스 QE 이런 걸 선보였고요. 또 글쓰기 도와주는 클로바4 라이팅처럼 생산성 높이는 도구들도 내놓고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리고 기업들이 자체 AI 만들 수 있게 클로바 스튜디오라는 플랫폼도 제공하고요. 이게 이제 네이버 중심의 AI 생태계를 만들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기술도 미래의 B2B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데 네이버 제2사옥 784 아시죠? 네, 로봇 돌아다니는 그 건물이요. 맞아요. 거기가 바로 그런 기술들을 시험하는 뭐랄까 실증 공간인 셈이죠. 글로벌 확장도 굉장히 공격적이던데요. 북미의 포시마크, 유럽 왈라팝 이런 C2C 플랫폼들을 막 인수했잖아요. 네, 맞아요. 포시마크 인수에만 거의 12억 달러, 왈라팝에도 한 6천억 원 가까이 투자했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한국의 크림, 일본의 소다, 유럽, 북미까지 다 있는 글로벌 C2C 네트워크를 구축한 겁니다. 아, 판을 크게 짜는 거군요. 그렇죠. 각 지역 1등 플랫폼들을 확보해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전략이죠. 25년 2분기 매출이 2조 9,151억 원, 영업이익 5,216억 원, 분기 사상 최대였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1.7%, 영업이익은 10.3% 늘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커머스 쪽 성장이 아주 두드러졌죠. 확실히 커머스가 끌고 가는군요. 네, 재무적으로 보면 M&A를 많이 해서 무용자산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꾸준히 이익 잉여금이 쌓이면서 현금 흐름은 안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광고나 커머스 쪽의 비용이 좀 늘면서 영업이익의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낮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군요. 최근 네이버 둘러싼 이슈들도 정말 많았잖아요. 경영진 변화도 있었고. 네, 올 초에 이혜진 창업자가 경영일선에 복귀했고 6월에는 AI 전문가인 하정우 센터장을 AI 수석으로 임명하면서 리더십에 변화가 좀 있었죠. 그리고 또 큰 이슈가 그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하는 두나무, 여기랑 스테이블 코인 동맹을 맺기로 한 거요. 9월에 발표했죠. 아, 그거 정말 큰 뉴스였어요. 네이버페이랑 업비트가 만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시너지를 노린 건데 아직 규제 문제라던가 합병 비율 같은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컬리 지분 인수 9월, 또 우버랑 파트너십 10월 맺는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정말 정신없이 움직이는 느낌이네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투자 포인트라면 역시 그 글로벌 1위인 웹툰 IP, 이걸 활용한 사업 확장 가능성, 이건 계속 봐야 하고요. 사우디 같은 해외 B2B 사업 수주 실적들,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포시마크나 왈라팝 같은 글로벌 플랫폼 확보한 거, 그리고 AI 기술이 기존 사업, 그러니까 검색이나 커머스 같은 것들의 경쟁력을 얼마나 더 높여줄 수 있을지, 이것도 핵심이고요. 두나무와의 협력도 만약 잘 성사된다면 정말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좀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라면 역시 가장 큰 건 두나무와의 협력이 혹시 무산될 가능성, 이게 제일 크고요. 규제나 주주 반발 같은 변수가 있으니까요. 정부의 플랫폼 주제 강화 움직임도 계속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핵심 사업인 광고나 커머스 시장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AI나 로봇 같은 신사업에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게 언제 수익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네이버는 이제 검색과 커머스라는 아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콘텐츠, 핀테크로 영토를 넓혔고 이제는 AI와 글로벌이라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잘 지키면서 이 미래 성장 동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계속 주목해서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던진 새로운 승부수들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지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